QQQ, QLD, TQQQ를 오래 가져가는 사람과 중간에 무너지는 사람의 차이는 수익률이 아니라 생각입니다. 오늘은 계좌를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귀로 들어도 머릿속에 숫자가 그려지도록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좌는 21년 6월에 매수한 계좌입니다. 처음 넣은 돈은 약 1억 8,300만 원입니다. 그 돈이 지금은 약 4억 4,500만 원이 됐습니다. 수익만 약 2억 6,100만 원입니다. 수익률은 142%입니다. 쉽게 말하면 1억 8천만 원대 돈을 넣어서 4억 4천만 원이 넘는 계좌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닙니다. 이 계좌의 중심에 QLD가 있었다는 겁니다. QLD 2030주를 가지고 있고 QLD 수익률만 125%가 넘습니다. 여기에 S&P 500 200 ETF, 반도체 200 ETF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 계좌가 말하는 건 단순합니다. 대박 종목을 맞힌 게 아닙니다. 매일 사고 팔아서 만든 수익도 아닙니다. QQQ의 큰 흐름을 믿고 QLD를 중심에 두고 2배 레버리지 자산을 오래 끌고 간 결과입니다. 저는 오늘 QLD를 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너무 극단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QQQ만 사면 너무 느린 것 같고 TQQQ만 사면 너무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오래 버틸 수 있는 강한 중심축이 바로 QLD입니다. QLD는 단순히 QQQ보다 더 세게 움직이는 상품이 아닙니다. 장기 투자자가 계좌를 키울 때 속도와 생존을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중심 엔진입니다. TQQQ는 분명 강합니다. 하지만 TQQQ만으로 오래 가려면 마음이 굉장히 단단해야 합니다. 하락장에서 계좌가 크게 흔들릴 때 대부분의 사람은 계획보다 감정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QLD가 중요합니다. QLD는 너무 느리지도 않고 너무 거칠지도 않은 선택입니다. 계좌를 키우고 싶은데 매일 잠을 못 잘 정도의 변동성은 피하고 싶은 사람에게 QLD는 진지하게 볼만한 자산입니다. 두 번째 계좌도 있습니다. 이 계좌는 23년 8월부터 매수한 계좌입니다. 처음 넣은 돈은 약 2,900만 원입니다. 현재 평가 금액은 약 4,200만 원입니다. 수익은 약 1,350만 원이고 수익률은 46%가 넘습니다. 이 계좌에도 QLD가 들어있습니다. QLD 53주를 가지고 있고 SOXL, S&P 500, 200 ETF, 반도체 200 ETF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계좌가 무작정 위험하게 던진 계좌가 아니라는 겁니다. 200 레버리지 ETF를 중심으로 흐름을 타면서 시간을 견디고 계좌를 키워온 계좌라는 겁니다. 여기서 또 QLD가 보입니다. QLD는 계좌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QQQ의 방향성을 따라가면서도 QQQ보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TQQQ처럼 너무 날카롭게 흔들리지는 않지만 충분히 강한 속도를 냅니다. 그래서 QLD는 단순한 중간 선택지가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이 오래 들고 갈 수 있는 현실적인 레버리지 중심축입니다. 세 번째로 작은 계좌도 있습니다. 처음 매수 금액은 약 590만 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평가 금액은 약 1,670만 원입니다. 수익은 약 1,085만 원이고 수익률은 183%입니다. 이 계좌는 크기가 작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작지 않습니다. 투자에서 중요한 건 처음 돈의 크기가 아니라 같은 원칙이 작은 계좌에서도 통하고 큰 계좌에서도 통하느냐입니다. 590만 원을 1,670만 원으로 키워본 사람은 다음 1,000만 원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1,000만 원을 제대로 굴려본 사람은 3,000만 원을 다르게 봅니다. 3,000만 원을 4,000만 원, 5,000만 원으로 키워본 사람은 1억이라는 숫자를 더 현실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1억을 넘어선 사람은 3억, 5억, 10억이 완전히 허황된 꿈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계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좋은 자산을 잡고 시간을 견디고 중간에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결국 큰 숫자를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QLD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QQQ는 방향을 보는 기준입니다. QLD는 자산을 실제로 키우는 중심 엔진입니다. TQQQ는 기회가 왔을 때 속도를 붙이는 부스터입니다. 이 세 가지를 따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의 구조로 봐야 합니다. QQQ만 보면 너무 답답해서 중간에 다른 종목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TQQQ만 보면 너무 강해서 하락장에 마음이 먼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QLD가 필요합니다. QLD는 장기 투자자가 시장 안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해주는 힘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건 하락이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건 좋은 자산을 들고도 중간에 포기하는 겁니다. 나스닥이 조금 빠졌다고 팔고 뉴스가 무섭다고 팔고 주변에서 폭락을 말한다고 팔면 다시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오려고 하면 이미 가격은 올라 있을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싸게 살 기회를 기다린다고 말하지만 막상 싸게 오면 무서워서 못 삽니다. 비싸게 오르면 더 갈 것 같아서 따라 삽니다. 그러다 하락이 오면 다시 팝니다. 이걸 반복하면 QQQ를 사도 어렵고 QLD를 사도 어렵고 TQQQ를 사도 어렵습니다. 종목이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QLD를 그냥 입의 상품으로 보지 말고 내 계좌의 중심 엔진으로 볼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10억을 원한다면 하루에 3% 오르고 내리는 것에 인생 전체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10억은 하루짜리 수익률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긴 시간의 방향, 반복되는 매수, 흔들릴 때의 버팀, 상승할 때의 관리, 이 모든 게 합쳐져서 만들어집니다. 계좌를 키우는 사람은 시장을 매일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장 안에 오래 남을 방법을 만듭니다. 여기서 QLD가 강합니다. QQQ보다 빠르지만 TQQQ보다 상대적으로 버티기 쉽습니다. 물론 QLD도 리스크가 큽니다. 2배 레버리지입니다. 하락장에서 크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기준 없이 사면 안 됩니다. 하지만 기준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분할 매수 기준이 있고 현금 관리 기준이 있고 비중 관리 기준이 있고 일부 익절 기준이 있고 다시 들어갈 기준이 있다면 QLD는 계좌를 키우는 강한 무기가 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이 기준 없이 산다는 겁니다. 오르면 좋아 보여서 사고 빠지면 무서워서 팝니다. 남이 벌었다고 해서 따라 사고 남이 위험하다고 해서 따라 팝니다. 그러면 내 계좌는 내 것이 아니라 남의 말에 끌려다니는 계좌가 됩니다. 투자는 그렇게 하면 오래 못 갑니다. 내 계좌에는 내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QQQ는 어떤 구간에서 기준으로 볼 것인지, QLD는 내 계좌에서 어느 정도까지 중심으로 둘 것인지, TQQQ는 언제 사용할 것인지, 현금은 언제 남길 것인지, 수익이 났을 때 전부 들고 갈 것인지, 일부를 지킬 것인지,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답이 없으면 매일 불안합니다. 답이 있으면 하락장에서도 할 일이 보입니다. 다시 첫 번째 계좌를 떠올려 보십시오. 1억 8,300만원이 4억 4,500만원이 됐습니다. 수익만 2억 6,100만원입니다. 그 중심에 QLD 2030주가 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QLD를 오래 들고 가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 금리 공포도 있었을 겁니다. 나스닥 고평가 논란도 있었을 겁니다. 경기 침체 이야기, 전쟁, 인플레이션, 환율, AI 거품 논란도 계속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도 계좌는 결국 말합니다. 시장 안에 남은 사람이 이겼다고. 두 번째 계좌도 마찬가지입니다. 2,900만원이 4,200만원이 됐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맞춘 게 아니라 좋은 흐름에 올라타서 버틴 겁니다. 세 번째 계좌도 말합니다. 590만원도 원칙을 가지고 가져가면 1,670만원이 될 수 있다고. 작은 돈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작은 계좌는 미래의 큰 계좌를 다루는 훈련장입니다. 590만원도 원칙 있게 굴리는 사람은 5,900만원이 와도 원칙을 생각합니다. 작은 계좌에서 흔들리는 사람은 큰 계좌에서는 더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QQQ를 어떻게 볼 것인가? 지금 QLD를 어떻게 쌓을 것인가? 지금 TQQQ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지금 현금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이 작은 결정들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이 10억을 목표로 한다면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한 번에 인생을 바꾸겠다는 생각입니다. 한 번에 크게 먹고 끝내겠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한 번에 끝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계속 쌓습니다. 계속 관리합니다. 계속 시장 안에 남습니다. QLD는 이런 반복에 잘 맞는 자산입니다. 강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빠르지만 완전히 감당 불가능한 속도는 아닌 선택입니다. QQQ의 장기 흐름을 믿으면서 자산 성장 속도를 높이고 싶은 사람에게 QLD는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TQQQ는 그 위에 얻는 겁니다. 처음부터 전부 TQQQ로 달리는 게 아니라 QQQ로 방향을 보고 QLD로 몸통을 만들고 TQQQ로 기회 구간에 힘을 더하는 겁니다. 이 순서를 잊으면 안 됩니다. QQQ는 눈입니다. QLD는 엔진입니다. TQQQ는 부스터입니다. 눈으로 방향을 보고 엔진으로 꾸준히 나아가고 부스터는 결정적인 순간에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오래갑니다. 오래가야 커집니다. 커져야 자유가 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건 단순히 계좌 수익률이 아닐 겁니다. 결국 원하는 건 선택권일 겁니다. 회사에서 눈치 덜 보는 선택권, 아이에게 더 좋은 기회를 줄 선택권, 돈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삼키지 않아도 되는 선택권, 아침에 출근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삶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선택권. 그 선택권은 하루 만에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계좌들이 말해줍니다. 시간을 견디면 숫자는 바뀔 수 있다고. 좋은 자산을 잡고 포기하지 않으면 계좌의 자릿수가 바뀔 수 있다고. 특히 QLD는 그 과정에서 충분히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여러분이 지금 QLD를 가지고 있다면 다시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이걸 왜 들고 있는가? 단기 수익을 보려고 들고 있는가? 장기 중심축으로 들고 있는가? 조정 때 더 모을 계획이 있는가? 과열 때 일부를 관리할 기준이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QLD가 아무리 좋아도 흔들립니다. 반대로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하락장에서도 덜 흔들립니다. 좋은 자산을 오래 들고 가려면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유 없는 보유는 공포에 약합니다. 이유 있는 보유는 시간을 견딥니다. 그리고 시간은 좋은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숫자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21년 6월에 매수한 계좌, 매입 금액 약 1억 8,300만원, 현재 평가 금액 약 4억 4,500만원, 수익 약 2억 6,100만원, 수익률 142%. 그 안에 QLD 2030주, QLD 수익률 125% 이상. 23년 8월부터 매수한 계좌, 매입 금액 약 2,900만원, 현재 평가 금액 약 4,200만원, 수익 약 1,350만원, 수익률 46% 이상. 작은 계좌, 매수 금액 약 590만원, 현재 평가 금액 약 1,670만원, 수익률 183%. 이 숫자들이 말하는 건 하나입니다. 좋은 자산을 들고 오래 버틴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다른 계좌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QLD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QQQ, QLD, TQQQ를 공부하는 여러분이라면 이제 단순히 뭐가 더 많이 오르느냐만 보면 안 됩니다. 내가 오래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무엇인지 봐야 합니다. 내가 하락장에서 팔지 않을 수 있는 비중이 무엇인지 봐야 합니다. 내가 상승장에서 너무 흥분하지 않을 기준이 무엇인지 봐야 합니다. 투자는 결국 반복 가능한 사람이 이깁니다. 한번 크게 버는 사람보다 큰 실수를 피하면서 계속 사는 사람이 강합니다. 그리고 QLD는 그 반복의 중심에 둘 만한 힘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QLD를 그냥 중간 레버리지 상품으로 보지 마십시오. QLD를 내 자산 성장의 중심 엔진으로 볼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QQQ는 방향입니다. QLD는 엔진입니다. TQQQ는 부스터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시장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하락이 와도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승이 와도 흥분해서 전부 던지지 않습니다. 횡보가 와도 지루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계획대로 갑니다. 천천히 그러나 강하게 갑니다. 10억은 하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10억짜리 계좌를 만드는 생각은 오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좋은 자산을 고르고 QLD를 중심으로 세우고 TQQQ를 전략적으로 쓰고 QQQ로 방향을 확인하는 생각. 이 생각을 가진 사람과 매일 뉴스에 흔들리는 사람의 5년 뒤 계좌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계좌가 작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수익이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계좌가 작을 때 구조를 만들어야 계좌가 커졌을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QLD를 꼭 기억하십시오. QQQ만 보기에는 속도가 아쉽고 TQQQ만 보기에는 변동성이 부담스러운 사람에게 QLD는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계좌를 키우고 싶은 사람에게 QLD는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라 전략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QQQ로 방향을 보고 QLD로 몸통을 만들고 TQQQ로 결정적인 순간에 가속하는 것. 이게 오늘 가져가야 할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